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3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케이블 TV 4개사가 공동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역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성수품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동서교육 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3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 TV 4개사가 공동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내 손짓에 따라 지휘를 시작합니다. VR, AR 세상에서는 우주 멀리 작은 별자리도 눈앞에 펼쳐지고 열기구를 타고 바다 위를 나는 것도 현실이 됩니다. 저희가 안동 지역에 있는 업체여가지고 아직 저희가 VR, AR 콘텐츠들을 제작은 많이 했는데 홍보가 아직 덜 돼가지고 이번에 경상북도 말고 이렇게 광주의 강력시에 와서 홍보를 하려고 왔습니다.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 2023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18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의 주제는 콘텐츠 다이브, 말 그대로 콘텐츠에 빠지답니다. 전시회에서는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등 33개 나라에서 400여 개 회사가 참여해 비즈니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를 통해서 최신 콘텐츠 기술과 서비스를 접하고 아울러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 4곳이 처음으로 MSO 공동관을 꾸려 참여했습니다. 4개 케이블 방송사는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첫 단추의 일환으로 이번에 광주 에이스페어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들은 자체 제작 혹은 공동 제작 등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를 선보이며 첫날부터 외국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It's a wonderful trip during my stay in Guangzhou. I hope to find the business partner and to do something together in Asia, in Europe. 또한 케이블 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살펴보는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케이블 방송을 비롯해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3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17일까지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역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최대 수산물 시장 중 한 곳인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횟감을 손질하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뒤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님의 발길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시 반, 8시까지는 어느 정도 손님이 그래도 내렸는데 요즘은 한 7시쯤 되면 이제 거의 끊기니까. 그나마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당초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행사 기간이다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 막 방송 보고 뉴스 보고 막 바글바글하고 그거 덕분에 그래도 다행히 끊기지는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 우체국을 찾은 이 장관은 추석 명절 특별 소통기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역도 하나 사가지고.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로 부산, 경남, 울산 주요 우체국에 수산물과 건어물을 비치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용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수산업 종사원분들의 매출 등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와 소비 진작 장려가 소비 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차례상 물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나 과일 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차례상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평일인데도 오가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쉽게 물건을 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배가 3개 6,000원에 파는데 같은 크기의 사과 1개가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한 거의 100% 올랐지. 배는요? 배는 한 30%.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 거는 뭐 이제 말하자면 기후도 안 맞고 처음에 꽃 필 때부터 많이 꽃 필 때부터 기후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가 계속 오다가 갑자기 딱 뜨거워지니까 이제 다 나무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생선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 마리 15,000원이던 참조기는 올해 18,000원으로 20%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상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5%가량 떨어진 3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26만 3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23% 저렴했습니다. 공사는 올해 한우 사육수 증가로 소고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원재료가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전통시장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100개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2만 원어치 사고 채소를 15,000원치 산 뒤 영수증을 상인해주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수영 팔도시장을 비롯해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과 구포시장, 부전시장, 그리고 새벽시장, 좌동 재래시장과 초량 전통시장 등 7개로 각 8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한편 부산의 전통시장들도 개별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명절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들고 가덕도를 찾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국토부와 부산시가 공항 건설로 인한 이주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안 설명회는 일찌감치 모인 주민들로 인해 예정보다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곳곳에 나붙은 공항 반대 현수막이 분위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지금 공항 활주로가 어느 방향이고 청사가 어느 방향이고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절박한 것은 이주 대책이라든지 토지 보상, 업 보상, 그다음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어업의 생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가까우면서 지켜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공황바람에 지금 저 노무현 때부터 김정삼 때부터 공황 해가지고 묶었다가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가 지금도 우리 뉴딜 정책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기 발전이 안 되고. 주민들은 지난 2년간 부산시와 가덕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보상 부분을 협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국토부가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미룬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직 안 넘었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국토부에서 안을 안 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다른 채바퀴 돌 때 계속 돌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누가 나서가지고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의견을 한번 청취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안착을 시킬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며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갖다가 국토부에서나 부산시는 사전에 설명회 이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내세워 놨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회는 수차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공항 기본계획을 설명하러 온 국토부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는 보상 문제를 손댈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은 편입 세목 고시가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보상을 담당해야 하는 부산시 쪽에서 여러분들 가까워 만나면서 부산시는 어업 보상을 위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 윤여정과 한효주 그리고 송중기와 존조가 액터스 하우스를 통해 관객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액터스 하우스의 올해 라인업을 지난 14일 공개했습니다. 액터스 하우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KNN 시어터에서 열리며 누구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비상출입문과 연결 통로 등을 활용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시설로는 대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피 유도 핸드레일과 인명구조함 등 비상대피 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초량 제1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차단기와 수위계 그리고 CCTV 등을 설치해 침수 우려가 있을 경우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급작스러운 침수로 지하차도 안에 고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이었던 부산 관광지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도 가능해지면서 상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 광복로의 한 잡화점입니다. 모자를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다수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조금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태국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비프광장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점에는 외국어 메뉴판이 내걸렸고 상인들은 외국어를 써가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되고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면 호떡, 만두, 떡볶이, 김밥. 근데 최고 잘 나가죠. 여기 오면.
크루즈는 단체로 오니까 어차피 같이 오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워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지 상권의 또 다른 희망은 중국 단체 관광객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에는 94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3만 2천여 명. 6년 새 96%가량이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 지역 관광업계와 상권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부산시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국내와 중국 현지 여행사,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산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부산을 알리며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중국 크루즈선 유치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20만에서 30만 정도는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사 직전이었던 관광지 상권이 모처럼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직접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부산 학생들만을 위해 강의에 나서는 부산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 인터넷 강사가 돼 나타났습니다. 일타 강사가 된 선생님은 모두 6명, 국어와 수학, 영어 강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하는 게 가장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것들도 실어놔서 좀 아이들의 수요에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고.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EBS 강의보다 부산 학생들에게 맞는 강의를 제작했고 수강료가 필요한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선 학원에서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여름 정말 200차시 가까이 수업 시술을 촬영을 하면서 긴 땀을 흘렸습니다. 정규 강의는 모두 160차씩, 1, 2분짜리 쇼폼 핵심 강의도 70여 편 제작됩니다. 사설 인강이 일방적 강의였다면 부산형 인강은 학생들이 질문에 곧바로 교사가 답할 수 있는 창을 구축했습니다. 사설업체 인강을 볼 때는 이 강사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수준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부산형 인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참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고 동부산에 비해 사교육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등 교육 격차가 큰 서부산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출이 많이 한 만큼 아이들은 솔직히 그만큼의 좋은 결과물을 좀 얻는 건 사실이니까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교육이 바로 서면 그런 지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올해 고1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강의와 교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구포도서관에서 야간 긴급 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도서관 어린이실을 활용한 구포 돌봄센터는 오는 18일부터 긴급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신청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청은 내년 8월에는 시민도서관과 중앙도서관, 해운대 도서관 어린이실을 돌봄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13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대동골 문화센터의 냉난방기 교체와 난간 공사비 1,900만 원을 증액했고 도로와 하수 정비비 5억 원과 어린이집 식판 소독 세척 지원 사업비 5,8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조례 동의안 1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고선화 의원은 남구 전역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건의했고 박구슬 의원은 남구청의 2기대 짚라인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김근우 의원은 부산시의 황령산 배수지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사업지 변경을 위해 남구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2023 부산 수영구 한국지역도서전이 비로 연기됐습니다. 수영구와 한국지역도서전 조직위원회는 기상청 비예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은 21일 토요일 오후 6시 광안리 해변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책 관련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강서구는 9월 22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가정을 이루고 가꾸는 강서로 저출산 극복 의지와 인식 개선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독창적인 내용입니다. 구는 주제와의 적합성과 창의성 그리고 표현력과 공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작들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